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은 가상 오피스 출근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쭈어보기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보다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하는 가상 오피스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출근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헤드셋 방식은 아직까지도 해결할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몇 년 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제페토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채용 설명회를 열고 신입사원 연수회를 여는 이런 이벤트성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가상 오피스 사례를 발견했는데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케이스는 이 게더타운, 그리고 직방의 메타폴리스, 그리고 오비스라는 가상 사무실 출근 방식이에요. 먼저 제일 유명한 게더타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2D 공간 안에 나의 아바타를 움직여가지고 동료한테 가까이 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화상캠이 켜져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보면서 함께 뭘 적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PPT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멀어지게 되면 화상캠이 꺼지게 되고, 또 어떤 사무실에 누가 있는지를 딱 보게 된 다음에 너네들 뭐해? 딱 들어가 봤더니 미안한데 지금 우리 회의 중이었어 라고 하니까 뻘쭘해 하면서 지금 나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공간을 구획해 놓을 수가 있고, 또 재미난 게 곳곳에 게임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문구라든지 동영상을 설치해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 게임을 설치해 둘 수도 있고, 우리 팀원들이 꼭 봤으면 좋겠는 문구나 동영상을 설치해 둘 수도 있어서 정말로 실제 사무실 공간을 이 가상 공간에 옮겨 놓은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겨 놓고 있는 게 이 게더타운입니다. 자, 직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게더타운을 쓰다가 가상 오피스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자기네들이 메타폴리스라는 가상 오피스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직방은 원래 있던 실제 오피스 사무실을 아예 빼버렸다고 합니다. 6월에 그 실제 사무실은 아예 없애버리고 이제는 이 메타폴리스라는 가상의 회사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전원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건물이 30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직방이 그걸 다 쓰는 건 아니고 일단 4층만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홍보 영상이 없어서 제가 그걸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에 제일 좋은 영상은 서울경제썸 유튜브 채널에서 이 직방의 메타폴리스 사무실 구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몇 장면만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우리가 실제로 출근을 할 때 앞에서 사원증 찍고 들어가는 것처럼 저렇게 가상 오피스를 들어갈 때는 로그인 과정을 거치고 나의 아바타를 이동시켜서 4층으로 가서 출근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게더타운이랑 뭐가 다르냐면은, 게더타운은 2D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3D 형식이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캠이 켜지는 건 똑같은데, 캠이 어디에 켜지냐면은 그 아바타의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켜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멀어지게 되면은 캠이 꺼지고 목소리도 작아지는 이런 현실 공간의 물리적인 법칙까지도 조금 구현을 해놓은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혹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과 이런 가상 출근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직원이 오프라인에서 함께하는 것과 동일한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오비스라는 플랫폼도 있는데요. 뭐 거의 게더타운이랑 유사한 방식, 그리고 메타폴리스랑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건 뭐가 다르냐면은 아바타를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프로필을 움직이는 방식이고,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자동으로 캠이 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멀어지게 되면 목소리도 작아지는 그런 방식이고, 자, 이게 한국 분들이 만드셨는데 본사는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게더타운, 직방의 메타폴리스, 오비스 사례를 보면서 야, 이게 가상 오피스에 아바타로 출근해서 떨어져 있지만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재택근무를 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측면, 이게 상당히 흥미롭게 보였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데요. 제가 댓글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이건 긍정적인 의견이에요. 출퇴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사무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우리 회사도 메타버스로 출근하게 된다면 당장 이사부터 가야지. 강원도에 살고 싶다. 지역과 관계없이 내가 출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자, 근데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거품. 애당초 결과론적으로 화상회의인데 왜 이동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생각 못한 건가? 그냥 필요한 사람끼리 바로 대화하면 되지 차라리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개조하는 게 현명할 듯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아니, 출근하는 과정, 회의실 들어가는 과정 같은 걸 굳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화상회의 조인만 하면 될걸. 그러니까 번거롭다는 의견도 있어요. 지금의 화상회의 툴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잖아요. 근데 그때 줌이라든지 그런 거 화상회의 툴을 들여올 때는 사람들이 굳이 그걸 해야 돼? 라는 의견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게임 형식의 가상 오피스는 도입하려고 하면은 굳이 이걸 해야 돼? 라는 의견이 아마 끊이지를 않을 겁니다. 자,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게임 형식의 가상 오피스는 아바타를 이동시키는 그런 방식, 나의 대리인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거죠. 화상회의는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자, 좋은 점은 가상 오피스에 나의 동료들이 모여 있다는 점. 화상회의 툴은 이제 접속할 때, 미팅할 때만 보이다 보니까 모여 있지는 않죠. 자,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은 원래 같으면 우리가 화상회의 툴을 쓰거나 메신저 같은 걸 쓸 때는 동료 직원한테 뭔가를 물어봐야 될 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 답장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상 공간 안에 동료들이 모여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서 바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게임 형식의 가상 오피스는 동료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카메라가 켜지는 방식이고요. 화상회의는 링크 접속 시 필요할 때만 카메라가 켜지는 방식. 또 게임 형식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공간 곳곳에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업로드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업로드 해둔 곳에 가까이 가가지고 사진이나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화상회의 툴은 뭐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요청 시에 자료를 공유를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 그래서 제일 장점이라고 꼽는 거는 역시나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느낌을 주어가지고 소속감이라든지 유대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상회의는 아무래도 필요할 때만 함께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게임 형식의 가상 오피스에 비해서는 좀 그런 유대감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역시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화상회의를 시작하는 방법이 될 텐데요. 게임 형식의 가상 오피스는 가상 오피스에 접속을 해야 되고요. 아바타를 이동시켜서 동료한테 접촉을 하면 화상회의가 시작되고 화상회의 툴 같은 경우에는 룸을 만들고 링크를 전송한 다음에 접속하면 바로 볼 수 있다라는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더 좋은 건지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화상회의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각형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걸 장시간 동안 화상회의 미팅을 하면은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줌 피로감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이런 게임 형식의 가상 오피스는 동료한테 가까이 갔을 때만 화상 그 캠이 켜지다 보니까 그 줌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바타를 움직이는 방식과 줌의 사각형 어느 쪽의 피로도가 더 클지 사실 그게 예측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잠깐 웹캠 켜고 대화하는 거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겠냐라는 거죠. 왜냐면 요즘 사람들 콜포비아라고 해가지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저렇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캠을 켜게 하는 방식, 자동으로 켜지는 방식 정말로 좋아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 게임 형식의 가상 오피스가 없더라도 요즘에 업무 메신저를 이용해서 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들을 쫙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굳이 왜 게임 형식으로 출근을 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메타폴리스를 도입한 직방의 안성우 대표님의 강의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프롭TV 유튜브에 가시면은 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업무 결과를 공유할 때는 구글의 클라우드나 슬랙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면 되고 미팅을 할 때는 줌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원들끼리의 관계 형성이 안 되더라. 재택근무를 하는데 관계 형성이 안 돼서 소속감과 유대감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 메타폴리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주치는 사원과의 일상 대화를 통해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바타로 출근해가지고 딱 누군가를 마주치게 되면 식사하셨어요? 어떤 거 드셨어요? 이런 걸 물어보기가 좀 편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잠깐 웹캠 켜고 잡담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걸 임원들 말고 사원들도 좋아할까요? 임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소속의 직원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친해지면서 유대감을 만들어줘야지 회사도 성장하고 퇴사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원 입장에서는 그냥 뭐 주어진 일만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요즘 같은 익명화 시대, 사생활 보호의 시대에서는 오히려 동료의 얼굴을 몰랐을 때 더 편하게 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저의 초연결 관계 이론이죠. 미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걸 도입한 이유가, 직방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외국에 산다고 치면은 외국에 살면서도 기러기 아빠가 되지 않고 외국에 살면서도 직방으로 출근해가지고 함께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개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유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요즘 뛰어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강남이나 판교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 있는 훌륭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게임 형식의 가상 오피스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화상회의라든지 원격 툴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실 가능했던 일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필요한 일인가, 메타폴리스라는 방식이 필요한 방식인가는 좀 의문이 들고요. 또 직방은 재밌게도 30층짜리 건물을 만들어 놓고 4층만 쓴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회사에 임대해가지고 가상의 사무실 임대해서 임대 수수료를 또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걸 올라타더라고요. 어디에서? 롯데건설에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메타폴리스 내 롯데건설 공간에서는 고객이 오프라인으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아바타를 통해 직접 관람할 수 있다. 분양 상담 및 광고 또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 과연 고객들이, 다 큰 어른들이 아바타로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둘러볼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무려 7개 층을 임대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선거 캠프를 차려놓고요. 후보들 이제 메타버스 그 캠프에서 간담회, 기자회견 등 비대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빠르네요, 민주당. 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아바타를 이동시켜가지고 함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아니 이거 괜히 더 번거로운 방식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이 겟더타운을 해보니까 아바타 생성하고 이동시키고 공간 꾸미고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졌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귀찮은 것 같으면서도 이게 너무 저는 혼란스럽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유사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자, 삼성전자의 냉장고 저렇게 패밀리 허브 중에 디스플레이가 달린 제품이 있었잖아요. 저 제품에 대해서 삼성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집착을 했었어요. 저는 저거 포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왜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니 냉장고는 필요한 식품만 꺼내면 되는데 왜 디스플레이로 냉장고에서의 체류 시간을 늘려주려고 하는 거죠? 라고 제가 계속 반문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냉장고에 디스플레이 달려서 뭐 사진도 볼 수 있고 안에 있는 물건을 살펴볼 수 있다고 냉장고에서 시간을 그렇게 오래 보내고 싶으세요? 자, 이런 것처럼 이건 사족이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바타를 이동하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사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유사한 사례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옛날에 봤을 때 와, 컴퓨터를 이렇게 슥슥슥슥 제어하면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안 해요. 기술은 있지만 안 합니다. 왜냐면 팔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라는 훨씬 더 효율적인 수단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불필요함을 덜어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게임처럼 재밌다는 이유로 게임 방식의 업무 방식이 사람들에게 통할까? 이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재미를 따진다면은 아까 보신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근데 업무에서 재미를 누가 그렇게 추구하냐?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업무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빨리 끝내고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즐겁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할까는 사실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가상 오피스가 선호될 만한 곳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은. 자, 업무의 특성상 코딩이라든지 디자인 영역처럼 굳이 사무실이 필요 없고 원격 근무가 가능한 영역들, 원래부터 디지털 노마드로서 일하는 게 가능했던 영역에서는 이런 게 도입하는 게 괜찮을 것도 같고요. 회사 분위기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권위적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 소통에서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원의 연령대도 아무래도 좀 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40, 50대가 많은 공기업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도입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저처럼 게임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가상의 방식에 전혀 흥미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협업을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좋을지 나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업무 환경에서 이런 가상 오피스 방식을 적용한다면은 어떨지를 저한테 제발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게 의문이 가시지를 않아요. 굳이 아바타를 이동시켜야 될까? 아바타 이동하는 것보다 그냥 기존 메신저, 화상회의를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업무를 게임처럼 하면 좋아할까? 업무는 업무라서 게임 방식처럼 재밌게 해준다고 사람들이 좋아할까는 잘 모르겠어요. 더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젊은 스타트업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가상 오피스에서의 유대감 형성 효과는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팀장님이 아바타로 계속 다가와서 캠이 켜지고 이야기를 건다든지 가상 회의실로 끌고 간다면은 오히려 더 짜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협업 메신저, 화상회의 툴보다 정말 더 나은가? 이게 아직까지도 의문이 가시지를 않아요. 자, 혹시나 몇 번 해보다가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지금은 신기하고 재밌다고 해서 시도는 해보는데 업무에서 오래 지속이 될 것이라는 그 상관관계가 완전히 결합이 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미래 채널에서 전달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가끔 이런 댓글을 적어주세요. 미래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이 되게 부정적이네, 보수적이네. 자, 근데 이런 게 뜬다고 해서 이거 대박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에 올라타야 됩니다,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저의 일을 내팽겨 치는 거라고 보거든요. 해외 언론도 한번 살펴봤어요. BBC에서도 이 게더타운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도입하면 어떨까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이걸 쓴 이 테크놀로지 기사를 쓰는 기자님이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 같은 업무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쓰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에 회의적이다.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기술 쪽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새로운 걸 전달하는 사람이 이런 걸 다 선호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조금 편견인 것 같아요. 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이걸 굳이 뭐하러 해? 라고 하는 회의적인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상 오피스 출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컨텐츠에서는 제가 일부러 게임 형식의 가상 오피스라는 말을 쓰고 메타버스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라는 용어 안 썼더니 여러분들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오히려 메타버스 오피스라고 하는 것보다 이해가 더 쉽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메타버스 오피스라는 말을 쓰면은 뭐야, 이것도 메타버스야? 아니, VR 같은 몰입감도 없는데 이건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없지, 이런 불필요한 해석이라든지 그러한 의견 충돌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메타버스 용어를 뺐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메타버스 용어를 빼고 이야기하는 게 상황 파악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자, 여러분들 의견 달아주실 때 다양한 의견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재밌겠네, 아유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 업무 환경에 도입하면 어떨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신 다음에 적어주신다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댓글 읽어보도록 하죠.